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해수라든가 강호수 등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커다란 의미의 물을 뜻하는 것이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고여 있게 되면 썩고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야 썩지 않게 됩니다. 물이 썩게 되면 물고기도 살 수가 없게 되고 안에 뭐 용존상소량이 이렇게 없게 되면 뭐 물이 이제 죽은 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야 임수로서 용도가 있고 공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임수를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때 임수를 뭐 가둔다 내지는 이제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때는 물을 고이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쓴다든가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등으로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것이죠. 작은 옹달샘이나 시냇물 같은 경우는 뭐 가두어도 그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그러한 물은 가둔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나 강호수 같아서 가두게 되면 많은 물을 가둘 수 있게 되니 그 용도라든가 쓰임새 같은 것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뭐 팔당댐, 청평댐, 충주댐 등과 같은 뭐 많은 댐들이 있어서 뭐 귀중한 이제 수자원을 뭐 관리를 하고 뭐 여러 용도로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댐과 같이 제방을 쌓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행 중에서 임수를 가두어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토에 해당이 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양토인 무토도 있고 음토인 기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음토인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이 양토인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먼저 얘기했지만 대수라든가 강호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거나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가 많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갖게 돼요. 충분. 여기 있죠. 충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잔잔하게 조용히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연상하기가 쉬운데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친 파도가 치거나 홍수가 나서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몰아닥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임수가 왕한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싹 쓸고 넘어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한테 그냥 놔두게 되면 마치 쓰나미가 일어서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충분한다,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일관들이 신황한데 관성이 약하게 되면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성질을 한번 나거나 성질을 한번 누군가 건드린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엔 조용했는데도 한번 화가 나면 마치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이 돌변한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보,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사람의 면모를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임수가 왕한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평온한 사람이고 좀 잔잔하고 뭐 말수가 적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관이 왕하면 성질을 낼 때 아주 무섭습니다. 자,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는 기토가 아닌 무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토 가지고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없어요. 기토라고 하는 게 뭐죠? 작은 화분에 담는 뭐 작고 비옥한 흙 같은 거를 의미하죠. 이런 흙으로서 한강을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한강을 막기보다는 그 거센 물살에 기토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거를 사수동류라고 합니다. 사수동류. 그래서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임수가 기토를 쓸고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만 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토탁임이라고도 하죠. 기토탁임. 따라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되고, 임수는 무토를 봐야 안정적으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하고 가두어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무토가 있어야 임수로서 용도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고 용도가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육친론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토가 정관이니까 임수한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용도적인 차원에서 임수의 어떤 특질적인 차원에서는 기토보다는 무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해야 좋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임수가 세력이 좋고 물도 많아. 근데 무토가 없으니까 그걸 제방할 수 없다. 뭐 공사 현장, 뭐 실질적인 공사 현장 같은 데서야 흙을 뭐 빌려다 쓰든지 뭐 얻어다가 쓰든지 해서 뭐 쓰면 되겠지만, 이 사주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뭐 빌려다 쓴다, 차용해서 쓴다, 뭐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토가 없게 되면 뭐 없는 무토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주에서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원국에 있어야 쓰는 거죠. 사주 원국이 없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사주에서 뭐 내가 무토 필요니까 네 무토 나한테 빌리도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식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수에 해당이 되니까 식상은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임수가 왕할 때 무토가 없고 식상을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한 것을 설기순세할 수가 있죠. 설기순세.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한 기운을 설에서 그 왕한 세력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기순세라고 합니다. 예컨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뭐 식당 가면은 제멋대로 노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되면 울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뭐 가끔 뭐 짜증도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 부모님들이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그래도 제멋대로 안 하고 부모님 말 듣고 이렇게 좀 착하게 지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관성이 있어서 일간을 통제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기가 너무 극성맞은 애들이 있어요. 뭐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극성 맞아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살살 타이르게 되면 아이가 그래도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뭐냐면 관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써서 말씀드렸던 설기순세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성. 꾸짖어도 말을 안 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줘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일간이 왕한데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신왕무의라고 합니다. 신왕무의. 신왕무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냐면 일간이 아주 왕하게 되면 관성이 있어서 통제를 하거나 식상이나 재성이 있어서 일간의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를 해야 되는데,
식상도 없고 관성도 없고 재성도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간을 왕한데 용도가 없는 것이죠. 쉬운 말로 고집 세고 힘센 사람이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제도 안 되고 타일로도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죠. 대화 자체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앙무의가 됐다. 앞으로 운세를 봐도 뭐 관성운이라든가 식상운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인성으로 가거나 다시 비겁운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좀 사람들과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 임수의 특징 때문에 기토보다는 무토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를 뜻하게 돼요. 지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나 흙이나 그죠? 뭐 쇳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모양이 고정돼 있어요. 모양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틀에 넣으면 동그랗게 변하고요. 네모난 틀에 넣게 되면 네모나게 변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오행 중에서 수가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펌프라든가 이런 걸로 힘을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리. 법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법. 법자가 물수변에 갈 것자를 뜻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일관들이나 수가 왕한 사람들이 법에 관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뜻한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맑은 물이 수가 지혜를 뜻하는 것이니까 물이 맑아야 맑은 지혜가 나오겠죠. 물이 탁하면 탁한 지혜가 나옵니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는 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많은 발명품들을 고안의 뇌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죠. 이러한 지혜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생각한다거나 내 재물 욕심이라든가 내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맑은 지혜는 아니죠. 지혜라고 하면 최소한 내 주변 넓게는 온 천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되면 진짜 맑고 깨끗하고 필요한 지혜가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지혜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고 사주가 또 토가 많거나 좀 수가 너무 약하게 되면 이건 바닥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간지라고 해요. 간사한 지혜. 그래서 수가 약한데 목이 너무 왕하거나 아니면 물이 수가 있는데 이건 꼭 일간뿐만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물이 뭐 간목 일간이 됐건 어떤 일간이 됐건 수가 있는데 수가 탁해져 있으면은 이 지혜는 약간 탁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물을 맑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 또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본적으로 자궁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신장, 즉 콩팥을 말하는 것이 요거 신장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하게 되거나 너무 또 파극되게 되면은 이쪽 계통, 자궁, 방광, 신장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되게 허리도 안 좋아지고 눈이라든가 청력, 귀가 신장 쪽에 뿌리를 둔다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청력이라든가 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왕해서 수가 파각된다거나
아니면 수가 너무 왕해서 화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수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요 말했던 신체에 관련된 쪽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뭐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그랬죠. 또는 강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강호수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강, 내지는 큰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잔한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 파도를 한번 보세요. 높은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게 됩니다. 임수의 성질은 이와 같은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성질을 제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댐을 쌓게 되면은 물을 충분하지 않고 잔잔하게 자정 능력을 갖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어야 이렇게 제방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 가지고는 이렇게 제방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임수가 뭐 자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저렇게 폭포가 되는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개념, 대해수라고 하는 것, 강호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를 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식상이 있어서 물의 흐름을 왕한 물의 흐름을 설기순쇄하는 것도 차선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서 임수를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